저는 시어머니와 신혼 초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지내면서 소통에 대해서 터득한 비결이 있는데요. 소통이 어려운 사람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안 보면 후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통이 많이 어려우시죠? 누구와의 소통이 어려우신가요? 가족 간의 소통이 많이 어렵지 않나요? 18년차 스피치 강사에 저도 소통이 정말 어려웠던, 말주변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공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서 직접 깨달은 비결을 3가지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신혼 초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SBS 기상캐스터 출신이잖아요. 네가 뭐가 아쉬워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사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시어머니와 전혀 다른 환경과 가치관을 가졌는데 이것을 맞추어 간다는 게 시행착오의 과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2011년도에 결혼했으니까 10년이 넘었네요.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지내면서 소통에 대해서 터득한 비결이 있는데요. 소통이 어려운 사람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시어머니와 부딪힌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택배를 좀 많이 시켜요. 그럼 택배 상자가 많이 쌓이겠죠. 제가 아무래도 일로 바쁘다 보니까 주문을 많이 시키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것을 정리한다고 자꾸 이렇게 뜯어보시고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현관 구석에다가. 제가 실내화를 하나 주문을 했었는데 그 실내화가 안 온 줄 알았어요. 어머니 어딨어요? 그랬더니 내가 뜯어서 거기다 갖다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어떤 바구니에 그 실내화가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뜯어보고 싶었는데 왜 자꾸 내 물건을 뜯으시지? 여러분들이라면 그것들이 속상할 수 있겠죠.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그대로 만약에 그 감정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갔을 테고 점점 불편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물건을 뜯어보셨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불편하더라도 말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바로 제가 어머니 제 물건 뜯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제 감정을 토로했다면 어머니와 저와 관계가 좋지 않아졌겠죠. 그래서 바로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마음과 욕구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왜 불편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저는 제 물건을 이렇게 뜯어본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했어요. 저는 제가 직접 뜯어보고 싶었거든요. 택배가 오면요, 그것을 뜯어보는 또 이 언박싱의 재미가 있잖아요. 아, 뭘까? 이런 궁금증과 기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내 물건을 뜯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감정과 욕구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그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파악해 보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상대방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죠. 왜 제 박스를 왜 먼저 뜯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어머니께서는 현관이 지저분해서 박스를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특히 어머니들께서는 현관에 뭔가 너저분하게 어지럽혀져 있는 것은 복을 막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머니께서 나를 어떻게 보면 배려한다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 말을 표현을 어떻게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 3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3번째는 샌드위치 화법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샌드위치 화법은 뭐냐면 부정적인 말, 불편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한 말의 앞뒤로 긍정적인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의 감정을 읽어줄 수 있겠죠. 어머니, 제 물건 정리해 주시려고 그러신 거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전한다거나 그 마음을 공감을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제 택배 상자를 뜯어보시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물건을 받으면 바로 뜯어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기대감도 생기고요. 편한 감정을 얘기한 다음에 앞으로는 불편하지 않게 제가 빨리빨리 치울게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긍정의 말로 맺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불편한 속마음을 꺼낼 때는 항상 샌드위치 화법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긍정과 불편한 부분, 그 다음에 긍정. 제가 말한 3단계 샌드위치 화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불편한 마음을 가슴에 담아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감정과 욕구 파악하기,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 파악하기, 3단계 샌드위치 화법으로
나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기,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불편한 관계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제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살면서 다른 가치관과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그 관계가 오히려 돈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면 친정엄마 같다, 딸 같다 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시어머니랑 잘 지낼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이렇게 건강하게 표현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소통에 대한 저와 같은 힘든 분들을 이렇게 제 경험을 통해서 나누어 주라고, 제가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제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경험과 지혜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소통을 돕는 스피치 라이쌤이었습니다.